최대 둘레가 2.5km에서 3km 정도,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회보다는 훨씬 좁습니다. 예, 국회는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km에서 한 2.5km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2.5km로 보시는 분도 있고 최대 3km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럼 공유를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5배에서 6배 정도의 기동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봉쇄하려면요. 국회 실제로 봉쇄한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그 한 7, 80개 기동대가 배치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반경 150m를 봉쇄할 때는 14,000명, 210개 기동대가 동원이 됐는데 우리 왜 국회에는 70개밖에 동원이 안 됐을까요? 그거는 그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크기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만 가지고 논할 수가 아닌 상황이 아닌 것이요. 그 국회는 반경 150m 정도까지 다 진공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탄핵 선고한다는 이유로. 헌재 주변이요. 예. 그건 제가 뭐 헌재 주변에 그때 제가 직무 정지돼 있어서 그렇죠. 그건 저도 알고 예, 있는데요. 제가 뭐 그래도 모르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내용이라서. 오랫동안 경찰로 근무하셨고 간부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만 한 게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좀 폭넓게 아마 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는 70대로 가능합니까? 한 7, 80개 중대면 이제 그게 이제 저기 기동대 버스를 이제 쭉 차벽을 세워서 그렇게 통제하면 그럼 가능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일선 경위 간부들께서는 전국에 있는 기동대를 다 불러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순수 인력으로만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벽이라는 보조 수단을 쓰면 한 7, 80개 중대면 가능합니다. 제가 국회 조감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저희가 27회 공판기일에서 제시한 참고자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게 국회 조감도인데 청장님께서 보시기엔 여기를 3km 된 여기를 다 두르는 게 70대로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들이 실제로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 버스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개 기동대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70개면 한 210대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청장님은 좀 다른 경비 간부들의 그 의견과는 좀 다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작전 계획을 짰던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14,000명이 헌재에 동원됐다면은 이 국회를 다 둘러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국회 주변에요. 예. 저보고 작전하라면 한 7, 80개 중대 차벽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인원으로는요? 인원은 7, 80개 중대 인원이기 때문에 70개라고 치면은 뭐 한 60명씩 한 5,000명 정도. 청장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그 헌재에서 가포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각포 경계를 내린 판단이 틀렸다고 그래서 청장이 처벌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지휘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뭐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청장이나 경찰 지휘관의 가포 경계의 태세 판단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에 기초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판단할 가포 비상 경계 태세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책임 안 지는 것처럼 대통령 국가원수는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당당하게 못 하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뭐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뭐 그거를 판단할 만한 그런 고도의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 몫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아까 보신 1번부터 6번 어간 사이에 어느 한 그 구간에서 들으셨다는 건데 그걸 경찰청 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시거나 비상근무 태세 예를 들면 가포나 의로나 뭐 비상근무 1호나 2호나 전혀 발령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체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체포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체포의 어떤 그런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부하 직원들에게 좀 전달을 안 한 거고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엄이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그런 판단할 권한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시를 받은 거를 단순하게 전달을 하는 게 하려면 최소한 제가 확신이 들어야 이제 지시를 알겠습니다. 할수 있지 그러면 우리 않습니까?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님이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냥 청장님 선에서 이거를 잘라버리시고 그 어떤 조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싶어서, 예, 총장님 그러면은 총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예, 임명권자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저 같으면 예,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하겠어요. 서울청 연락을 해서 현재 국회 상황이 어떠냐, 월담자들이 어떠냐,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도 안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이 있으면 예, 아까 체포 요건이 되는지를 그럼 청장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의 요건이 과연 갖춰졌는지 상황이 어떤지 지금 물어보기만 했어도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상황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통화 내역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근데 그건 다시 뭐,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건 제가 제 말 인정하죠? 제가 대통령 장관- 그거를 현황을 파악하고 안 하나. 아니 제가 이거는 뭐 질문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하상 변호사님 일단 답변 다 예. 들으시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하지 않나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판단해서 안 한 거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죠. 공직생활 하시고 또 청장이신데요.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신데. 그래서 제가 질문할 차례. 잠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셨으면 그럼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죠. 그 명령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명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이 맞죠? 명령은 아니 없었다. 월담자를 체포하라. 국회의원들 제가 체포하라고 없는 했으면 걸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떻게요? 제가 없는 거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제가 청장이라면 저는 당장 서울청에 조치를 할 거예요. 지금 경계태세 상황이 어떠냐, 월담자가 상황이 어떠냐, 국회의원들도 월담자들이 있느냐, 먼저 파악을 해야죠. 그럼 없으면 체포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만 해봤으면 체포할 대상이 아예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대통령 다시 보고를 해야죠. 대통령 그거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체포할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다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당연한 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니 잘못했죠. 예. 근데 그 잘못하신 이유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잘못하신 분 같지 않고 그런 명령을 아예 안 받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모순되잖아요. 그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제 그 정도까지 그 하시고 정도 하겠습니다. 좀 증인이 목격하시거나 좀 들었던 거 위주로 좀 물어보시죠. 그 예. 명령을 받고 어떤 판단하냐는 증인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물어보셔야죠. 예. 계속 김지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마무리 가능할까요 이제? 예.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예. 예, 징제 64호증의 3 그리고 징제 59호증의 7 제시하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청장 요 기사 한 번만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그 대한민국 군인들께서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다. 이렇게 그 기사가 났다가 이제 정정 기사가 난 겁니다. 그 지금 안규령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국회 아까 보신 문 안쪽 그러니까 청사 앞입니다. 저도 국회에 안 가봐가지고 용어가 낯선데요. 그 아마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청사 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용물 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고발됐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그 계엄군이 국회 시설을 경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 관계자들 다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안에 집기류들 드러내서 정문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TV로 뭐 비슷한 TV 로 장면이 이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긴 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보셨다면은 아까 그 저희가 보여드린 그 국회 앞에 굉장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TV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셨죠? 봤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전형적인 의료 비상이나 가포 비상이 발령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거는 전국적인 그 상황은 경찰청장이 발령을 하지만 서울청과 관련된 상황은 서울청장도 발령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발령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서 전국적으로는 경계 강화 정도만 발령을 하고 서울청에서는 무슨 비상을 발령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서울청 권한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체포하라는 지시가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판단하실 권한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동일한 질문으로 아니, 돌아가지만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제가 지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지시를 하면 경찰청장 지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들고 해야 제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는 왜 지시를 안 하셨습니까? 그 청장님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 국회에 관련된 경비는 서울청 관할이니까 서울청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비는 서울청장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다만 체포와 관련된 거는 그는 제가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게 지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가포 비상이나 의료 비상이 발령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서울청장의 권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청장님의 그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대통령님의 명령을 그냥 묵살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 혹시 뭐 직무유기나 기타 이거에 대해서 문책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박연수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뭐 이런 상황이 이러니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문책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뭐 문책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뵙고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고 박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